네, 안녕하세요. 부업아빠입니다. 몇 번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강의 속도가 빨라서 조금 천천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댓글이나 메일을 가끔 받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토아키아 엑셀,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연동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HTML이란 것을 이용해서 그 네이버 쇼핑의 웹페이지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은 그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그 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사진이 보이고 뭐 이모티콘이나 글자들도 보이고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들도 있고 뭐 버튼도 보이죠. 이렇게 한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들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 HTML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밥으로 비유해 볼게요. 김밥이라는 전체 덩어리는 그 HTML이고요. 이 김밥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죠. 김, 참기름, 밥, 단무지, 햄, 계란, 우엉, 오이 이런 재료들을 HTML에서는 그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HTML로 완성되고 보기 좋은 하나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상품명이나 어떤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등록 일자,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프로그램의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의 웹페이지가 열리는 것까지 했었죠. 그 웹페이지를 열었으면 이제 그 웹페이지의 요소들을 가져와 볼 거예요. 네, 먼저 info라는 변수명을 하나 지었고요. 그리고 wb는 그 웹브라우저와 연동되는 변수 이름입니다. 그 지난번에 com obj create 기억나시나요? 연동하고 나서 웹을 컨트롤 하실 때는 이렇게 지어준 변수명을 이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뒤에 도쿠먼트, 도쿠먼트 엘리먼트, 아우터 HTML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해당 웹페이지에 HTML 요소들을 전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HTML 모든 내용을 이 info라는 그 변수에 저장하고요. 이 저장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HTML을 보는 방법은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니트 스웨터 카테고리 페이지에서 HTML을 보겠다. 그럼 크롬을 이렇게 여시고 오른쪽 위에 점 3개 클릭. 도구 더보기. 그럼 개발자 도구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작은 창이 하나 붙죠. 아래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이제 점 3개 누르시고요. 원하는 레이아웃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오른쪽에 둘게요. 이게 전체 그 HTML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적어 보여도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숨겨진 요소들 전부 꺼내다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요. 그 이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올 거예요. 네, 먼저 폴로, 랄프 로렌, 여성 피마 코튼, 케이블 라운드넥 반팔 니트 스웨 이 상품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영어로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명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의 상품명을 저장할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명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get element 명령인데요. 그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이제 get은 얻다잖아요. 이제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무엇을 이제 element를 요소를 가져오겠다. 다음 by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가져올 거냐. 자, 클래스 네임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가져올 거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베이직 리스트 어쩌구다. 그 여기서 클래스는 그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요소 안에 그 포함된 작은 요소들입니다. 그 내 몸 전체가 그 HTML이고 그 손이 하나의 요소라면 그 손가락, 손톱 이런 것들은 하위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속성은 좀 더 세부적인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속성 값이 의미하는 게 상품명이라는 건데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크롬에서 볼게요. 이렇게 웹페이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와 C
동시에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영역들을 구분해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HTML 창을 보면 이 영역에 따라 해당 HTML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걸로 속성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를 그 상품명에 가져가서 상품명 영역이 잡혔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클릭합니다. 왼쪽 클릭, 그리고 오른쪽을 볼게요. 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니트 스웨터를 보여주는 쇼핑 페이지가 있고 이 페이지 전체는 그 HTML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이 상품명이란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서 영역을 서치했고 그 영역을 서치한 결과 오른쪽에 이렇게 해당 요소가 표시된 거고요. 그 요소 안을 유심히 보면 그 세부 요소, 즉 속성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까 속성의 종류가 뭐였죠? 여기서 보면 클래스 네임이었죠? 다시 크롬으로 볼게요. 이 선택된 영역에 클래스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은 이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의 종류, 속성의 값, 끝에 이너 텍스트를 붙이게 되면 이 명령 한 줄만으로도 상품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2위 상품의 상품명 속성도 알아볼게요.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고 이제 상품명을 클릭해 보면요. 자, 1위 상품의 그 상품 속성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극장을 예매하려고 자리를 보는데 그 모든 좌석 번호가 다 똑같아요. 그럼 엉뚱한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1위부터 40위까지 상품명이 다 다르니까 그 속성값도 달라야 할 텐데 동일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져온다면 이제 하나의 상품명만 반복적으로 가져오거나 또 다른 오류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1위부터 40위까지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데 여기 아이템이란 명령이 그것입니다. 그 괄호 안에 이 num이라는 변수가 있죠. 이건 지난번 강의 그 L0 라벨 부분에서 그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시면 이 num이란 변수는 그 0이라고 미리 정했죠. 그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0이라는 건 그 첫 번째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상품은 그 1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아이템 옆에 요 가로 안에 굳이 숫자를 0, 1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 왜 변수로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숫자로 넣으면 1위부터 40위까지, 즉 0부터 39까지 각각 넣어야 합니다. 그럼 코드가 40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등록일자, 가격,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도 각각 40줄씩 입력해야 됩니다. 그럼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이 변수 뒤에 플러스 두 개를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요. 그럼 변수 값이 1씩 증가하는 명령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이 명령을 이용해서 이 라벨 전체를 반복하는 명령을 넣을 거예요. 그럼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 프로그램 무게도 좀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정보들은 다 같은 방식입니다. 이제 크롬 화면에서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그 해당 항목 속성값 얻어내고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런 양식으로 명령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리뷰 했을 때 금액 부분이 오류가 났었잖아요. 여기 딥 프라이스 부분이 배송비 부분인데 그 카탈로그 제품 때문에 그 배송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딥 프라이스라는 라벨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한 번 더 보정하게끔 했는데 약간 요건 꼼수로 한 거라서 이 부분까지 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상품명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변수에 저장했고 그 변수를 활용해서 엑셀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잘 입력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액티브 셀과 그 오프셋이라는 건 현재 선택된 셀로부터 그 몇 칸 떨어진 곳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셀에서 보시면 이제 A2 셀이 이제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오프셋 0,2는 그 현재 선택된 셀로부터 그 아래로 0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2칸입니다. 그 뒤에 이 value가 붙으면요, 그 셀의 내용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채우냐, 그 타이틀, 즉 상품명을 끌어왔던 그 타이틀 변수를 그 여기에 입력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여기 앱열은 그 상품명 아래에 있는 내용들, 리뷰, 구매 건수, 등록일, 뭐 찜수 같은 것들을 가져왔고요. 이제 QL에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쇼핑몰 정보, 그 S열에는 이제 판매 가격, 그 U열에는 그 배송비인데 카탈로그의 경우 이제 배송비를 알 수가 없어서 카탈로그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제 카탈로그가 아닌 경우에는 배송비가 얼마인지 표시됩니다. 그리고 W열은 이제 카테고리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블로그에 소스 파일 있으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작동해보고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도 해보시고요. 이제 잘 안 되는 부분 이제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 썸네일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그리고 상품 필터링, 즉 엑셀 배경에 이 색깔을 입혀서 상품화 소싱 필터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